안녕하십니까?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수면 마취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수면 마취하면 사실 이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수면 마취다. 마취는 다 자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 마취는 의학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우리 잘 알다시피 전쟁 중에도 급하면 알코올 붓고 술 마시게 하고 잡고 절단술도 하죠. 또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고요. 근데 마취가 되면서 의학은 획기적인 진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전신 마취죠. 둘째는 척추 마취, 우리가 잘 알죠. 셋째는 국소 마취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취였고요. 최근 한 30년 동안에 수면 마취라고 하는 마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신 마취라고 하는 것은 우선 대부분 목에다 관을 꼽아서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근이완제를 써서 내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근이완제를 써서 내가 호흡을 깨어나면 의사가 마취하기도 힘들고 환자도 굉장히 괴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신 마취는 깨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약 기운이 오랫동안 돌기 때문에요. 척추 마취도 그렇죠. 아시다시피 허리에다가 가는 바늘을 꽂아서 척수에 마취약을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레벨까지 마취를 시키는 거죠. 대부분 하반신 수술할 때나 또는 제왕절개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쓰는 마취였죠.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국소 마취는 우리가 어릴 때나 이럴 때 다쳐서 얼굴 꼬매거나 할 때 거기다 마취약을 넣는 거죠. 그 부분만 마취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마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늘이 들어갈 때는 아파가지고 저도 그랬지만요, 어릴 때 도망 다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마취라는 게 있습니다. 수면 마취는 뭐냐 하면 국소 마취를 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할 때 바늘로 찌르면 피부를 통과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걸 아프지 않게 재우는 겁니다. 재운다는 건 뭐냐? 첫째는 진통이 있어야 되고요. 진정이 있어야 돼요. 진통, 아프지 않아야 되죠? 자는데 우리가 꽝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하고 깨죠. 그러니까 진정, 진통, 수면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 섞어서 우리가 수면 유도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면 유도 마취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어떻게 다르냐? 전신 마취는 깨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5분, 10분이 아니라 15분, 30분이 걸립니다. 척추 마취도 한 번 하면 얼마 가냐?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전신 마취는 12시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수면 마취는 보통 3분에서 5분, 숏액팅이라고 하죠. 잠깐 하는 겁니다. 왜? 그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부위만 국소 바늘로 찔러서 마취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수술 진행에도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깨어나면 수술 부위는 아프지 않으면서 정신은 좀 몽롱한 상태가 되고 소리는 들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면 마취의 중요한 것은 오래 가는 것은 우리가 안 씁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뭐냐? 기관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을 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을 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서 침이 막히거나 숨을 안 쉬거나 하면 급한 상황이 오고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가 없을 정도의 시간, 3분 내지 5분 내, 3분 정도는 우리 하고 그러면 금방 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충분히 깨울 수가 있습니다. 숏액팅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수면 마취하는 건 1시간, 2시간 계속 재워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문에서 보면 포폴 해가지고 뭐 몇 시간 자, 그거는 점적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원칙적인 마취는 아닙니다. 전신 마취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 용도가 아니라 잠깐 국소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이 수면 마취를 많이 하죠. 내시경을 할 때는 아픈 것보다 불쾌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죠? 관을 집어넣고 하니까 굉장히 참기 힘든 불쾌감이 생기죠.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 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더 재우는 것이 수면 내시경이고요.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긴 시간을 수술하기 때문에 중간에 깨웠다 좀 재웠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번 주사약을 넣으면 그 주사약이 몇 가지가 있죠. 포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고요. 또 미다졸람이라는 게 있고요. 케타민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아편 성분들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죠. 필요한 거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포폴만 좀 잘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다졸람에 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케타민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을 써가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니터를 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봅니다. 마취가 깊어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산소 마스크도 쓰고 깨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처들을 미리 예방을 하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럽니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취다. 왜? 마취가 잘못되면 사고고요. 수술이 잘못되면 고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죠. 수면 유도를 해서 재울 때 마취를 하는데 그 넣는 양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만 보통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5배를 넣어도 안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하나 넣고 앉아? 그럼 또 적당한 시간이 있다 또 더 넣고 하면서 조절을 해 나갑니다. 이분은 마취가 세구나. 그럼 그걸 다 기록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마취가 좀 세신 분이니까 그럴수록 저희는 더 관찰을 예민하게 해야 됩니다. 또 마취가 시작되면 어떤 분은 1, 2분에 편히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5분, 7분 정도 지나야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 약을 했는데 잘 안 되면 다른 약도 섞어 쓰고요. 반응이 또 다 달라요. 원칙은 그 약을 넣으면 조용히 주무시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80%는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으악 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그 약이 이 지금 수면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뇌에 작용을 하는 약들이겠죠. 의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조용하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내용으로는 머릿속에서 악몽을 꿔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꽃밭에 갔다 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너무 좋은 꿈이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나는 포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이 없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단 재미난 거는 어떤 사람도 그러죠. 포폴 같은 거 맞으면 왜 정보부에 가서 너 누구랑 뭐 했니? 한번 술술술 자기가 한 걸 부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자기가 막 술술술 내가 뭐 아주 치부까지 다 드러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뵌 적이 없고요. 수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약이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재미난 건 조금 이제 깹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있으면 깹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약을 넣어서 조금 더 재워주기도 하고 조절을 해 나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깨고 나면 나 소리 들려요. 나 계속 자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 그러죠. 여기는 호텔이 아닙니다.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자는 게 편해서 그랬는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프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여기 이 마취를 한 건데 이 사람은 재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수술하는 소리가 들려야 기구 소리가 들린대요. 들리는 거 당연하죠. 마취가 깨고 있는데. 그러면 느낌을 중계방송해요. 자, 저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술도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또 인생에 있어서 매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수술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마음속으로 그 느낌을 소화시켜서 수술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느끼고 수술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조용히 해야 저희도 수술을 하잖아요. 몸부림치면 수술을 못합니다. 붙잡아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아주 예민한 부위에 섬세한 수술이기 때문에 더 재미난 다른 이야기지만 더 재미난 거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탁 눕혀놓고 칼로 딱 재고 주사 빡 놓고 이러진 않잖아요. 무슨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런 수술 과정 설명은 환자들이 네 제가 말할 때마다 네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거나 상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이렇다는 걸 설명해주고 지시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여기 보세요. 그럴 때마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의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과 지시를 따르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참 많이들 모르세요. 수술 중에 환자가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침을 튀거나 해서 또 감염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의사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켜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은 어떤 거냐? 환자가 안 아프기도 해야겠지만 의사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수술은 판단력입니다. 이렇게 찔까 저렇게 찔까 이렇게 할까 저거 할까 지방을 이만큼 뺄까 저만큼 뺄까 거기에 우리가 온 신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내가 수술한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고 싶잖아요. 오늘 수술을 받는 환자가 내 일생 내에 쌍꺼풀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환자에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협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수술할 때 아파요 그러고 이제 두려워하시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면 살고 살려고 움직이면 죽는다. 여기도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게 지나고요. 아프면 안 된다. 안 아프다고 생각했다 아프면 어떻겠어요? 진짜 아프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수면 마취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아픈 거에 90%를 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특히 마취에 아픈 거에 예민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걸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편한 또 수술이 될 수 있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